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3페이지 상수명리 부분을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그 10간 12지지의 그 내용을 봤는데요. 그 부분에 추가해서 그 맹파나 그 상수명리라고 하는 그런 파들이 유파들이 설명하는 내용들을 제가 여러분들 좀 다양한 견해를 공부하시라고 제가 갖다 놓은 겁니다. 내용들은 다 대동소이합니다. 적천수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이 앞에 있고요. 간목참천, 간목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죠. 탈퇴와 어떤 새로운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화가 필요하다. 봄에는 금을 허용하지 않고 가을에는 토를 용하지 않는다. 이런 데 있네요. 우리가 기후에 민감한 것은 사상 중에서 노에 해당되는 것도 이것은 노양이나 음이나 이것은 안정된 상태죠. 그래서 수나 화는 안정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소자 들어가는 거 있죠. 소음, 양. 이런 것은 불안정한 상태죠. 소음은 노음으로 노음에서 노음으로 가야 되고 소양은 노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변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불안정한 상태죠. 금, 목이죠. 금목이 더 예민하죠. 그 중에서 목은 특히 우리가 기후에 민감합니다. 지금 그 말이죠. 가불목은 기후에 민감하고 많은 경우에 조를 좀 봐야 된다. 특히 여름이나 겨울에 조를 봐야 되겠죠. 여름에 생하면 수를 보면 많은 경우 귀하다. 겨울에 생하면 한목이니까 난국이 와서 조림을 가장 기뻐한다. 북중에 화가 있음을 좋아하면서 따뜻한 곳으로 가는 것이 길하다. 우리가 명리학 공부를 좀 하신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이죠. 간목은 뭐냐? 간목은 양목, 강경함, 큰 대림목, 큰 수풀의 나무, 수령, 반장, 두목 이런 것 앞에 쭉 팔자 중에 간목이 년간이나 시간, 문호라고 하죠. 문호에 있으면 이런 정보가 분명히 나타난다. 월지, 일지의 팔자 중에 목이 왕하면 자식이 좋다. 간목이 화해설 태거하게 받으면 많은 경우 간목은 신경계통으로 의미하는데 설을 태거하게 받으면 신경쇠약, 정신병이 걸리고 싶다. 간목이 인묘에 생하면 수가 있어 생주하면 참천의 복이 될 수 있고 신왕하면 화를 용하여 사람이 마땅하다. 이런 부분은 읽어보시면 이해하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간목의 물상, 큰 나무, 대로, 다리, 동량, 번화한 상가, 계단, 전봇대, 신체 부위, 우리 처음에 설문의자에서 머리라고 했죠. 머리. 그 다음에는 담, 모발, 손톱이 확장할 수 있습니다. 신경계 이런 식으로요. 을목은 음목이고 우미하고 줄줄 감는 등나와 같고 등나. 화초이고 작은 나무이다. 을목이 인묘에 생하면 수가 마땅하고 화는 마땅하지 않다. 결당하고 성국함이 바람직하고 그렇게 끼리끼리 모여야 된다. 새를 이름이 좋으며 수가 있고 화를 보면 길하다. 여름의 을목.
벼와 같은 뭐죠? 술을 좋아하고 가을 농가의 변이 화를 이용하여 말려야 한다. 을목이 약하면 간목을 모아 등락 개갑하고 의지한다. 수가 왕하면 목은 뜨며 많으면 흘러내려가니 안정되지 못한다. 을목은 하늘에서는 바람이고 지상에서는 수목이니 음목이기 때문이다. 천간은 기인데 을목은 질이니까 천간에서 형이 나타나지 않는다. 천간에서는 형이 나타나지 않고 기만 나타나는데 을목은 질이죠. 질은 형. 보충자료 보시면 목은 활목과 사목으로 나눈다. 온기와 수를 내포하고 있으면 활목, 수가 제거된 자는 사목이다. 사목이 금의 제어를 만나면 기물을 이루고 가지나 마른 풀을 제거하여 동량이 제목이 되는데 가지나 마른 풀 이건 을목이죠. 동량이 제목이 아니다. 쌀이나무 이런 거 땔감밖에 안 되는 거죠. 왕쇠를 논함에 음이 양간을 따르고 생사를 논함에 왕쇠는 음이 양간을 따르고 음이 같이 왕쇠를 보는 거죠. 음의 왕함, 양의 왕함을 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생사를 논함에 이건 12운성이죠. 생사를 논함에 양순 음역이다. 즉 갑은 오화에서 사지이고 을목은 해에서 조. 이 12운성 12역정의 사라고 하는 것은 생왕, 생욕, 그다음에 관대, 임관, 제왕, 세, 병, 사, 절이죠. 사라고 하는 건 진짜로 죽는 건 아니고요. 더 진짜 죽는 것은 절이죠, 절. 사지보다는 절지가 완전히 무기한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묘에 들어가면 완전히 죽을지 살지를 결정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가 태죠. 묘에서 다시 살기로 하면 태로 가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사라고 하는 의미가 완전히 없어지는 건 마찬가지인데 절보다는 그래도 약간의 명맥을 유지하고 있어서 오화가 충을 받는다거나 하면 살아나게 되는 거죠. 유기하게 됩니다. 해수도 충을 받게 되면 을이 살아나는 거죠. 그래서 절지와 사지는 그런 의미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절지는 예를 들어서 갑이 신인데요. 이런 때는 신이 충을 받는다고 해서 살아난다 인이와지 유기하다 이렇게 바로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절지기 때문에. 그런데 그 신 자체로서 임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절처봉생이라고 하죠. 사절지에서도 기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는 이제 사주를 볼까요? 신유, 경인, 갑자, 병인 여자 사주입니다. 딱 보니까 간목이 인월생인데 지지에 자수가 있고요. 천간에 병화가 투가 있습니다. 공통부감에 간목 인월에 병투 개장 병이 투관하고 개수가 지지에 있으면 아주 규격이라고 하죠. 목화통명이죠. 근데 이 사주는 지금 경신이 관살이죠. 관살이 혼잡해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 걸록격에 식신으로 대사를 하니까 식신으로 경금 살성을 제압하면 신금 정관이 남죠. 최소한 정관 방면에 좋아야 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관록
국록을 먹지 않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남편과 관련된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는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귀하지도 않고 직장도 뭐 좋은 데도 아니고 어떤 국록을 먹지도 않고 남편도 좋지 않고 이혼하고 이런 거죠. 왜? 그럼 우리가 궁통보감에서 말하는 귀격이거나 어떤 격국론에서 말하는 식신제살, 건록격에 식신으로서 살을 제하고 간을 남기는 거죠. 제살 유관이 되는데, 그러면 격국이나 조우나 다 좋아야 되는데 왜 실제로 이렇지 않을까? 여기에서 이 사주가 공부할 만한 어떤 그 관점을 제공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격신, 병화, 용신, 간목, 그다음에 청하기 하는 거, 개수가 되겠죠. 정화가 가신이니까요. 그리고 신금은 개수를 호위합니다. 운에서 신금이 오면 병을 합하기 때문에 반드시 좋다고 볼 수는 없죠. 그리고 원국에 을목이었기 때문에 신금은 사실은 한신이죠. 자, 어쨌든 격신이 병화, 용신이 간목, 청용신은 개수. 병화는 인월의 장생지, 간목은 록지죠. 그 다음에 개수는 지지, 자수, 일제 자수로 있는데, 물론 뭐 올해는 그렇게 강하지는 못합니다. 다만 신금이 호유가 있습니다. 뭐 각 그 주보의 그 상황을 봐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있어 보이지 않고, 결혼이 안 좋다거나 뭐 직장이나 직업이 별 볼일 없다거나 학업이 안 좋다거나 이런 것들이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죠. 우리가 원인을 어디서 찾아서 이 팔자의 현실을 읽어줄까? 관성이 기신이고 동거 후에 버림받고 혼인이 좋지 않아서 또 학업도 좋지 않고 무학력이다 이렇게 나와있죠. 학업은 식신이 병화가 우리가 앞에서 본 건데 병화가 학업의 태극점이죠. 벌써 월에 장생지 그런데 천간에 경금이 계두하고 있습니다. 분수라고 해도 4분의 시에 인목이 있습니다. 천간도 있고요. 그러면 5급 4분은 돼야 되죠. 무학력이 아니고 우리로 말하면 3년제 아니면 단과대 정도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우리가 반드시 사주팔자를 볼 때는 본질적인 부분을 봐요. 본질적인 부분. 격국은 겉에 드러난 부분을 보는 거죠. 외양은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근데 진짜 이 외양이 본질적인 부분과도 어떤 조화롭게 되고 있는지. 일단 간목이 탈퇴요화해서 병화가 필요한데 병화가 인목에만 의존하고 있습니다. 기타 어떤 온난한 길은 없는 거죠.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음양을 보는 거죠. 음양. 우리가 앞에서 잠깐 공부했던 음양을 보면 이 사주는 인월이면 음이 채입니다. 채. 양용이죠. 양을 용해야 되는데 금극목이 있네. 경인, 신묘, 금극목이 있습니다. 금극목 좋네요. 일단 금, 극, 목 해서 목이 일단 토를 흑하지 못하고 따라서 양기를 누르지 못하게 하는 건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양을 보충하는 우선으로 가려면 금극목하고 토 극수가 있든지 아니면 금극목하고 목생화가 있든지 목생화는 안 되기 때문에 금극목하고 토국수, 화, 생토가 있든지 이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월주에 금극목이 있어서 목이 토를 극하지 못하게 되니까 일단 그 상대적인 대기인 수가 억압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억압을 받고 그치게 해주려면 토국수가 있든지 화생토가 있든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주에 병인, 목생화가 있네요. 목생화. 화설목이 있죠. 화설목. 그러면 이 시주는 양을 돕는 거죠. 양. 그런데 바로 병화가 경금을 극하고 병신합을 하려고 하는 정황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화가 또 금을 극합니다. 금이 목을 극해가지고 양을 돕는 건데 시에서 그나마 좋았던 병인주가 경을 극하고 신을 합하죠. 그러면 금극목을 못하게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럼 목이 다시 살아납니다. 그럼 목은 토를 극하는 거죠. 더더군다나 그래서 다시 음이 왕해지죠. 그리고 더더군다나 일주가 갑자일주입니다. 갑자. 양을 활용해야 되는 팔자에서 일주가 갑자면 수생목이죠. 수목이 일당이죠. 일당. 같은 당을 이룹니다. 그럼 이것은 음이죠. 그래서 이 팔자는 음체 양룡인데 다시 음이 왕해집니다. 그래서 양을 상하게 하죠. 결국은 병인, 병화, 양 살아나지 못하는 거죠. 양이. 일주 갑자는 본인 자신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국수가 있다거나 아까 화생토가 있는 일주라면 본인의 자질이 뛰어난 거죠. 그런데 본인이 도리어 수생목을 해서 음을 돕는 쪽으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본인 자질이 많이 떨어진다. 음양을 보면 이렇게 본질적인 이 팔자의 본질적인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건록격의 식신으로 살을 제압하고 관성을 남기는 이런 사주로 볼 수 있고 또 조후로는 간목인월에 병화가 투관하고 개수가 지지했기 때문에 일단 조후가 굽이 됐다라고 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거죠. 그럼 주보법으로 똑같습니다. 병화와 간목과 개수를 쓰는데요. 개수는 일단 인목, 지지 인목에 설을 당하죠. 그리고 병화는 인월의 장생이긴 하지만 다른 지지에서 차가운 길을 해소하기는 역부족입니다. 간목은요? 간목은 경금이 월에서 개두하고 있어. 물론 약하죠, 경금은. 그렇지만 일단 간목이 머리를 내밀지 못하고 있죠.
초보대운이죠. 초보대운. 신묘. 신묘로 갑니다. 신금이 희신이긴 하죠. 그런데 도리어 병화를 합합니다. 병화를 합거하죠. 그 다음에 묘는 개수를 설하죠. 또 유금에 신금의 근인 유를 충합니다. 운도 초운도 안 좋죠. 초보 어릴 적 초보운도 안 좋고 음양으로도 안 좋고 해서 겉으로 드러난 것과는 달리 실제로는 이 팔자는 좋지 않은 구조를 갖고 있다. 남편을 보면 신금 정관 플러스 병화가 남편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병화가 경금을 긁어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 궁에 자수도 희신이긴 하지만 인목이 병화를 돕는 역할을 같이 간목도 봐야 돼. 인목도 못하는 거죠. 모양은 갖추고 있지만 그래서 실제로 성이나 궁이 희신 역할을 다 하고 있는데 그 역할을 못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 이유는 음양의 조화가 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봐도 희신인 신금이 초운에 와서 병을 합해버리죠. 도리어 좋지 않은 겁니다. 격신병이 합해서 합거되면 이 사주는 무격, 유용, 용신은 있지만 격신이 없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그때그때 살아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좋을 듯이 보였던 사주인데 좋지 않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상관은 식신이죠, 식신. 수정을 하고요. 무인, 갑인, 갑술, 갑자. 이것은 이계우 이 팔자 명리학의 대가라고 칭해지는 분인데요. 격신을 병화로, 용신을 갑목으로, 청신을 개수로 이렇게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정. 경금 정관을 사용하고자 주장한다. 이런 것은 개수를 호위하는 용도로 신금을 쓸 수는 있죠. 그런데 이 사주에서 신금이 술 중에 하나 있는데 그렇게 쓰는 건 아니죠. 묘유충하니 농미다. 이렇게 묘유충의 농민이 아니고요. 사주 팔자의 구조를 보면 농민로 우리가 을미, 무인, 을묘, 을류.
요유충, 요미, 목국, 인목. 그리고 당연히 격신은 갑이고요. 용신은 경금은 없지만 일단 올 때를 대비해 병화로 하고, 청용신은 신금이 되겠죠. 무토가 투관해인데 기신이고요. 을목도 기신입니다. 기신이 지금 투관해 있고요. 희용신은 투관해 있지 못하죠. 그래서 평범한 어떤 사람, 이것도 월급격인데 월급에 재를 쓰고 재생살, 재생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무토, 재성이 다른 것으로 옮겨가지 못하고 있죠. 비견만 투관해 있습니다. 이런 사주는 격국으로는 파격이죠. 무토, 기토는 일정 부분 역할을 하죠. 신금을 도울 수 있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미기토가 화목 해버렸죠. 그래서 기신 역할로 바뀌는 겁니다. 토성이 기신 역할을 하고요. 그것을 제거하는 목이 서로 혼잡하고 강합니다. 그래서 갑을목이 같이 왕한데 신금이, 유금이 시에서 제거를 해주고 있지만 완전히 제거를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목성과 토성이 서로 깔끔하게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 것을 물상으로 하면 과수원이나 농민이나 이런 상황이긴 한데 구태여 그렇게 소설 쓰듯이 할 필요는 없고, 어쨌든 겁재나 비견 이런 것들이 격신이고 식상을 쓰는 사주인데 재성이 기신이고 또 깔끔하게 제거를 못하고 한다면 어떤 체력을 활용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고 자신의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기술이 발휘되지 못하죠. 그러면 그냥 체력형 어떤 직업, 생계수단 이렇게 갖는 거죠. 예전으로 말하면 고개, 농민, 몸 쓰는 사람 있죠. 어부도 해당되고요. 여름생, 술을 보는 것이 가장 마땅하다. 여름에 간목이 정화가 없으면 목화가 통명을 얻지 못하고 경이 갑을 쪼개미 없으면 정은 연수하지 못한다. 다만 간목이 윤택하면 분한하다. 가을, 간목은 술을 기뻐하고 토를 거리며 을목은 화를 기뻐하고 술을 거린다. 간목이 6월생이면 수가 있어서 윤택함을 좋아하고 을목이 6월생이면 화를 용해야 된다. 아까 가을은 묵은이지만 변홍사의 성숙에 비하여 수가의 화를 용하여 만리하고 술을 보면 변질되고 상한다. 읽어보시고요. 밑에는 염석산 많이 나오는 사주인데 이건 청용신을 개수로 아니면 정화가 청용신이고요. 그래서
을목입니다. 그런데 개수는 가신 신금을 설하니까 희신역하라는 거죠. 년에 있습니다. 년. 그러면 국가 단위죠. 국가 단위. 넓은 국가 단위. 그럼 이 팔자는 관을 보려면 경금과 플러스 신금을 제거하는 정이나 개를 봐야죠. 정과 개가 년과 시에 서로 장애가 되지 않게 투관해서 신금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관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갑과 을은 겨울이면 한목인데 어쨌든 갑과 을은 같은 목이어도 치용이나 기뻐하는 것이 서로 상반되는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지금 이렇게 본 것들은 우리가 그 난강망이나 궁통보감의 그 십간 채성과 그다음에 십간 희기가 있습니다. 고유한 희기죠. 십간 특성에 맞는 고유한 희기가 있죠. 이게 궁통보의 난강망에서 말하는 요체인데요.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보는가를 지금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병화는 사기에 대해서 민감하지 않다. 아까 노자 들어가는 것들은 본신이 어떤 음양의 그 끝에 와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는 않죠. 토가 불 어둡게 하는 것. 토를 보면 숙이라고 하지 않는다. 내용은 똑같습니다. 태양의 화, 정직, 혁혁함, 교양, 위험. 오행색은 홍색. 우리가 이런 어떤 그 일종의 수호신 개념이죠. 수호. 어떤 기운을 보강해서 그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에게 심리적인 안정 효과를 주는 것이죠. 이걸 무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떤 명리학의 어떤 본질적인 어떤 그 유용성 부분에 이런 심리적인 안정 효과 이런 것들이 분명히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할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정화. 읽어보시면 크게 문제가 될 만한 것입니다. 전자 네트워크, 인터넷 이런 거죠. 병화는 임수를 기뻐하고 개수를 싫어한다. 병일주는 시령을 보아야 하니 겨울의 생함을 가장 기뻐한다. 병화에는 의관이 좋고 병화는 금을 극하여 재물의 개선이 있다. 병이라고 하는 게 자신이 조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병화에
가치가 극대화될 때는 겨울이겠죠. 마찬가지로 임수는 자신이 조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에 태어나면 임수의 가치가 극대화되는 거죠. 이거 본신이 능력이 있는 거죠. 본인 자신이 어떤 재주가 있는 거죠. 이렇게 태어난 경우. 아까 앞에서 정화는 겨울에 태어난 겨울. 시기로는 가을이라고 해요. 가을. 밤. 저녁에 밝음을 주니까 자신의 존재 가치를 보여줄 수 있고요. 가을이면 이건 뭐 어떤 따뜻한 기운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건 아니기 때문에 가을에 하늘이 맑을 때죠. 자신의 고유한 어떤 좋아하는 아니면 환경이 우수한 그런 시기나 때가 있는 거죠. 병화가 겨울, 임수가 여름이에요. 정화는 뭐 가을에 늦은 밤 이런 것처럼요. 무기토, 무토, 산, 창고, 제방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의미를 확장할 수 있는지 충분히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오록은 기토는 오의 록이죠. 유의 장생이죠. 여기 점수는 점수 점점 약한 수 읽어보시면 됩니다. 경금이 가장 어려운 것이다. 완고한 쇳덩어리이다. 약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만약 신유의 근을 본다면 그 성질을 순하게 하여 줘야 하니 왕한수를 보면 수가 유용하여 길하다. 만약 약하다면 그 성질을 의리네요. 거슬러야 하니 왕한 목화의 방을 보는 것이 길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경은 혁이라고 그랬죠. 바꾸는 거. 신금, 수기적인 것이다. 태음정기, 천상의 서리에 속한다. 숙기, 갑자기 서늘한 거죠. 이런 팔자는 해묘미, 목이 아주 왕하죠. 그래서 격이, 갑, 용이, 임, 을목을 제거하려면 기토가 개수를 막죠. 그래서 을목을 불생하게 하는 거죠. 불생.
이것을 청용신으로 쓰는 겁니다. 재를 보려면 이 팔자에서 간목 희용신이 재죠. 재. 그런데 을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토를 보는데 기토가 사주팔자에 약합니다. 기토가 힘을 받으면 을목을 제거하겠죠. 그런데 오화운이 왔습니다. 오화운. 오는 을을 설하죠. 묘. 그리고 기토를 생합니다. 그러니까 기토가 오면 왜 재물이 바라는가? 오화운이면 오화운. 화운이면 왜 재물을 바라는가? 이런 이유 때문에 재물을 바라는 거죠. 갑과 기가 재물의 태극점인데 기토를 도와주고 그래서 을목을 설하고 을목을 제거합니다. 을목을 제거하면 을목을 얻는 거죠. 임계수, 임수, 인중에 재가 있어서 병화가 있죠. 병화. 왕세 무관하게 임목을 좋아한다. 묘목을 좋아하지 않는데 묘목은 자수를 파하니 이런 일을 분리한다. 자수는 임수의 근이 되는데 묘가 그걸 파하니까 싫어하는 거죠. 같은 이유로 간목을 좋아하고 을목을 좋아하지 않는다. 호환이죠. 노관 호환. 이는 천간에서 갑이고요. 묘는 천간에서 을이다. 임수가 묘목을 꺼리는 것은 묘가 산만하게 하는 것이죠. 그 기를 소모하기 때문이죠. 기토는 타김, 기토 타김이라고 하죠. 임수를 혼탁하게 하는 것. 양토가 와서 제방을 만드는 걸 좋아한다. 이때 음목이 수기를 훔치는 것을 꺼린다. 쭉 개수 읽어보시면 되고 제가 추가로 설명드릴 건 별로 없습니다. 여기 마지막에 하나의 간은 모두 그것의 희와 기의 방면을 가지고 있다. 식간은 사람의 성격이나 성질인 것이고 왕소의 모형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그렇죠. 식간 자체로 왕한다거나 쇠한다거나 이렇게 판단하는 것은 아니죠. 그냥 기본희기라고 한다. 기본희기. 이런 것들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희기. 저는 고유희기라는 말을 씁니다. 고유희기. 명운의 빈부, 귀천, 고전은 모두 이런 희기와 관계가 있다. 다만 이 기본희기를 파악함에 있어서 격국의 법칙, 용신의 법칙을 고려할 필요는 없다. 그 자체로서 일단 희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천간 하나하나는 일주에 대한 영향력이 크다. 명리고수라면 뭐 이런 기본희기를 법칙을 어느 주에서 사용하는 것이다. 결국은 식간체성에 의한 계절별 고유희기를 알아서 그걸 실제 운영하는 것. 이게 뭐 자연법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 자연법. 이것은 이 자연법은 중국 삼명학 쪽에서 주로 쓰는 용어인데 하여튼 우리가 자연의 어떤 어떤 운동, 자연의 어떤 현상 그런 것과 상응하는 사주팔자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이해하기도 쉽고 우리 사람의 가장 근접한 그런 설명이 가능하게 하는 거죠. 그 다음은 지지유상, 자수는 뭐고, 축은 뭐 흙구덩이, 묽은 흙, 금속 광산, 무덤, 광산물 저장소, 이건 뭐 금의 고기 때문에 그랬죠. 금의 고. 개야, 미토는 개야, 6월 음기가 심해진다. 미토는 꽃밭이다. 꽃밭이 묘에 속하지 않고 미토에 속하는가. 묘목은 왕성하고 수수무수한 숲이 되기 때문이다. 목은, 미토는 목의 묘고인이 장미꽃으로 둘러싸인 곳의 꽃나무. 미년생이 무술씨를 만나고 양간이 부잡하며 쌍미케 하겠다. 좀 대충 다 읽어보시면 되고요. 이건 한글. 그 다음 진술충미. 제가 좀 중요하다고 하는 걸 좀 그거 보면 난습으로 나누고 냉문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냉나는 방위의 범위죠. 냉나는 좌오잖아. 남북. 팔자에서 예측하는 것이 무용하다. 진술충미는 현관 원신이 없다. 즉 무기토가 원신이 아니라는 거죠. 여기도 한글. 진토의 신자진이 이루어도 진토의 성질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우리가 삼합국에서 토성은 제일 나중에 변한다. 끝까지 성질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 그래서 삼합국으로 변해도 주보층에서 그 토성을 쓸 수는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간지는 우리가 계속 앞으로 틈틈이 또 설명드릴 부분도 있고 또 뒤에 그 십간 종합 간명법이나 그쪽에서 아니면 오행, 태극 오행 격국문 그래도 계속 나오는 거기 때문에 지금 크게 얼른 여러분들이 십간 12지가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특징이 있다는 정도만 기억을 하시고 여기서 지나치게 막 이걸 끝까지 차근차근 다 끝까지 처음부터 외워야 되겠다 아니면 처음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여기서 너무 많이 머물러 버리면 여러분들이 명량이 좀 따분해지고 그러기 쉽습니다. 그래서 천간지지가 뭐고 어떤 의미를 주로 어떻게 사용하고 하는지를 한번 지금까지 익혔고 또 명략 공부하시는 중간에 틈틈이 계속 꾸준히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암기하는 것, 명략 내용의 암기 이거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명략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나이 드신 분들도 상당히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만 암기하려고 하다가는 명략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가 안 되면 그냥 넘어가시고요. 어디 부분에 어떤 내용이 있다는 것만 알으셔도 나중에 다시 와서 그 부분을 다시 보시고 가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